앞선 두 주제의 발표를 바탕으로 검역 유희강 선생님의 예술의 역사적 의의와 함께 현대적인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휴식 시간을 갖고 온 관계로 여러분들도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의 전원이 무음이나 진동으로 잘 전환이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모두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은 이동국 독립 큐레이터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가볍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토론자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인하대학교 초빙 교수님, 네, 인사드립니다. 장지훈 경기대학교 서해학과 교수님, 최영화 인천연구원 선임연구 의원님께서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네, 더불어 오늘 발제해주신 첫 번째 발제자 박재복 교수님과 네, 두 번째 발제자 안현정 실장님께서도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종합토론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이후에는 청중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동국입니다. 검역 유희강의 예술세계 재조명과 K컬처로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해서 학술 심포지움입니다. 검역선생 서거 50주년인데 제가 30주년 때 인천문화재단하고 그때 학술대회하고 전시하고 도록 만드는 작업들을 예술의 전당에서 서해방송관 있을 때 주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났고 50주년이 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우리 안현정 선생님께서 그간의 검역 선생의 그 공공자산으로서 어떤 그 일이 진행되어 왔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러한 것을 토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말 진짜로 검역가 서해안이 아니라 서와 미술, 서와 예술, 우리 문화를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시키는 그 핵심 역할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K컬처로의 확장인데 아까 안 선생님도 말씀하신 만한 광화문의 BTS 공연으로 전 세계가 지금 들썩이고 있는데 저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마 그 주제가 그렇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만난다고 하고 광화문이 이제 전통으로서 제시가 되고 그 BTS가 이제 그 왕의 길을 따라서 나오는 건데 진짜 전통이 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많아서는 좋겠다 싶은데 여전히 광화문이 배경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아쉽다. 진짜 우리의 전통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BTS나 캐리어나 문화적으로 K컬처가 지구가 좁도록 알려져 있지만 그 깊이가 정말 관건이다 문제다. 그렇게 저는 늘 생각을 해왔고 이제는 비로소 이런 박물관 미술관 시대다. 뮤지엄 시대가 그런 우리 역사 전통의 깊이를 더해가지고 진짜 K컬처 본질을 본태를 보여줘야 될 때가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광화문 공연이라고 했을 때 우리 왕실 문화 아주 절대미, 아주 전통의 시공을 초월한 그런 절대미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까지도 제시를 하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그 검열하고 하는 인물이 단순하게 우리 서해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서와 미술, 아까
우리 안현정 선생님이나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저는 서야말로 우리가 서가 미술로 가는 게 아니라 미술이 서로 와야 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서는 문자라고 하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한 몸인 게 서입니다. 그런데 미술은 이미지 중심이죠. 그래서 검열하고 하는 사람이 아까 박재복 선생님 그 발표할 때 보면은 상해에서 약 8년, 중국에서 약 8년간 그 미술 공부를 하면서 다시 서로 왔다는 측면에서 지금 한국 현대 미술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저는 검열 선생님이 그 갈 길을 제시를 해놨다. 그래서 우수서, 좌수서 시절에 마지막에 그 묵시라든지 아니면 상해 시절 처음 미술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큐비즘적인 그런 그 유화 이런 걸 놓고 보면 우리 한국 현대 미술이 다시 세계 미술이 다시 서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때를 검정한 미리 제시를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번 발표를 들으면서 깊이 있게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박기복 선생님께서 검조 예술의 어떤 그 재평가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토대로 어떻게 공공자산으로서 검열을 인천, 한국, 동아시아, 세계로 나아갈지 이런 측면에서 한번 토론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창수 인하대 교수님하고 장진훈 기대세고 교수님, 재영화 선임연구원님 요 세 분께서 토론을 먼저 진행을 해주시고 또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관객 질문도 대답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김창수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서예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예술 장르로 보면 문학평론가에 인천 도시 인문연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래전부터 검열 선생의 예술 세계에 대해서 깊은 존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검열 선생의 행사로는 큰 행사로는 오늘이 사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조화장께서 소개하셨듯이 20여 년 전에 인천문화재단이 인천의 문화인물로 조명하는 사업으로 큰 행사가 30주기 때 열렸습니다. 그때 큰 학술대회와 그다음에 검열 전시회, 그다음에 총서, 문화의 창 총서가 문화재단에서 발행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인천의 가장 큰 인물, 문학의 큰 인물은 우현 고유석과 검열 유희강 두 분이 쌍벽을 이룰 정도인데 다만 이제 첫 번째 인물로서 먼저 발표한 고유석 선생이 더 많이 주목을 받고 검열 선생은 오히려 거기에서 좀 뭐랄까 보이지 않게 좀 소외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검열의 정신이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발현돼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하고 있고 저는 서예인은 아닌데 애호가로서 때때로 서당글씨지만 이렇게 써봅니다. 요즘은 쓸 때마다 처음 시작할 때마다 왼손으로 써봅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게 어떤 피나는 결과인지 그 다음에 좌수라는 게 우리가 좌수서라고 말하지만 글씨 자체가 한자 자체는 왼손을 쓸 수 없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오른손잡이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 과정을 극복한 검열의 정신들이 되살아나길 바라는 일들을 평소에 저는 강의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아마 그 자격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이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고요. 먼저 그 박재복 선생님께서
검여 유희강의 위상개정 및 예술정신 계승에 대한 발표문인데, 이 발제문은 검여 유희강의 정신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검여의 그 큰 장점이 북이 서해가나 북이 비통이 아니고 초박까지를 경한 것이라는 것을 들려줬죠. 그다음에 좌수서가 단순한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 아니고 비와 척의 겸용이라는 간단한 말 속에 정신을 밝혀주셨고요. 그다음에 학예의 병진, 그다음에 그 검여의 깊은 인문 정신이 글씨로 바뀌었음을 말씀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서화유화, 검여 선생에서 화를 시작으로 해서 서로 완성이 되었지만 실제의 작품 속에서 다시 서와 화가 융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마지막으로 좌필 불굴이라는 이 네 축으로 입체적으로 규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박재국 선생님 지금까지 검여 논의들을 거의 집대성 완성을 해주셔가지고 우리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저 같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검여의 정신이 입체적으로 드러났는데 그래도 그 정신들이 예컨대 이 비첩 겸용의 정신이라든지 학예 병진이라든지 아니면 서화융합이라든지 이게 관계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내적인 연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검여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혹은 관계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범주의, 네 가지 범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밝혀주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기보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라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좌수서, 왼손으로 쓰러지신 뒤에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데, 좌수서의 세계를 열어가는데, 이것이 우리가 불굴의 정신, 이 불굴의 예술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이 우수서와 좌수서의 그 관계, 그다음에 그 차이가 갖는 의미가 뭔지, 그다음에 이 문제, 그다음에 말년의 좌수서가 그 순수하고 고졸한 그 아름다움으로 정화되는데 이 부분의 미학적 분석이 서예 미학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이 문제를 앞으로 좀 더 어떻게 심화하실 수 없는가, 이런 질문을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질문을 다 하고 나서 네. 종합적으로 네. 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안현정 학예사님의 발제문은 검여 선생의 연구가 더 이상 개별 작품의 감상이라든가 전기적 복원, 이걸 넘어서서 우리의 문화 자산으로 나아가는 단계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 같고요. 이 큰 의미에서 앞으로 이제 회고에서 새로운 콘텐츠의 K 콘텐츠라든가 한국의 문화의 현장으로 옮겨나가는 데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휘고대회라든가 서체 개발, 스기문화 확산, 디지털 아카이브, 상시 기념공간, 지역 박물관과의 협력, 이런 구체적인 이제 과제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검여 좌수서를
조형의 실험, 교육 가능성까지 이렇게 재해석한 점이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우리 과제라고 봤을 때 그 사업들의 여러 사업들이 중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요즘 단계를 설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종의 단계를 조금 정교화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좌수서 검역 정신을 우리가 기린다고 했을 때 유족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서예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인천에는 시립박물관, 인천문화재단, 서구문화재단, 그다음에 인천 서구 앞으로 이제 서해구로 바뀌게 될 텐데요. 이런 이제 여러 주체, 인천광역시까지 여러 주체들이 있습니다. 이 주체들, 기관들의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이 이제 정경하게 다 정리하는 것은 이후의 일이겠습니다만 큰 아웃라인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각각의 주체들에게 부여된 일을 좀 구분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좀 추가해 드리자면 검여 정신의 계승은 검여가 글씨로 구현하려고 했던 칼과 돌과 박, 검여, 서교, 박여의 참여 정신이 하나의 그가 글씨로 구현하려고 했던 게 하나의 정신일 것이고, 그 다음에 쓰러졌던 몸을 일으켜서 그 좌수의 세계를 열어갔던 그 예술적 투혼을 되살리는. 그다음에 저는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검여가 세 번이나 쓰다가 쓰러지고 졌던 그 관서학부의 그 복합 예술성. 아까 우리 예술학예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관서학부가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것은 악부라는 모래이기도 하고 평양, 지금의 평양이라는 도시의 역사와 풍류와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노래이면서 문학이면서 또 일종의 공연이기도 하고 이런 그 복합 예술 정신적인 장르라는 거죠. 그래서 검여가 하나의 서예가 가장 중요하지만 서예를 중심으로 해서 검여가 음악, 문학, 그다음에 공연, 그다음에 다른 콘텐츠 이렇게까지 확장되는. 그래서 검여 K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핵심이 관서학부의 복합 융합 예술 프로젝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내용을 좀 심화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